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오늘 배당주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이제 종목들을 계속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배당주 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배당주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저희가 7개가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이 2개, 인터파퓸즈하고 마켓액세스 홀딩스. 인터파퓸스는 지금 비슷비슷한, 이제 원래 소개해드렸던 가격하고 비슷하고, 마켓액세스 홀딩스는 이제 사자마자 떨어져서 지금 주가가 7.9% 빠졌네요. 그래서 지금 사기에는 더 좋으시겠다, 그죠? 네, 먼저 사셨으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사야 되는 밴드 맨 상단에서 그냥 일단은 편입은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빠질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이따 샀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촬영하는 일정 이런 거 다 맞출 수는 없어서 일단은 지금 하여튼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괜찮고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 이런 채권 거래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돼서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주가 변동이 상당히 심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배당주 유형에 미드필더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드필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가 변동이 되게 심하고 이왕이면 돈을 많이 벌어서 수익을 많이 내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해당이 돼요. 배당은 증가는 하지만 배당 수익률은 높지 않은 유형을 우리가 미드필더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새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저희가 이제 8, 9, 10이니까 이제 세 종목이 남았어요. 세 종목이 남았는데 여기서 저희가 배당주 유형에서 보면 저희가 공격수랑 골키퍼랑 미드필더 이렇게 섞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미드필더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제 2개를 채워 넣었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공격수를 하나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수를 하나 좀 채워 넣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공격수 셋, 골키퍼 셋, 미드필더 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2개 종목들도 나중에 이제 추가해서 10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격수의 특징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큰 특징은 여기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에요. 배당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한 자릿수 거의 뒤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2자릿수가 넘어가는 기업들. 그래서 오로지 주가는 안 올라도 좋다. 내가 매년 높은 시가 배당률로 승부하겠다라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요. 첫 번째 여기 보면 오메가 헬스케어가 배당 수익률이 현재까지 14.06%예요. 주가는 6% 올랐어요. 합쳐서 한 20%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공격수는. 그다음에 두 번째 골드만삭스 BDC. 요거는 제가 이제 보유한다라고 그때 이제 의견을 따로 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주가가 혼자 22% 빠진 거예요. 너무 많이 빠졌는데 금융주들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배당 수익률이 16% 나서 실제로는 한 마이너스 6% 정도 손실해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압도적인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을 주로 공격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이렇게 배당 수익률 높은 기업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배당 공격수는요. RS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심볼로는 ACRE입니다. ACRE. 네. RS 이제 여기 커머셜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이 커머셜이 이제 여기 이제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리얼 에스테이트고 이건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뜻이잖아요. 리츠. 그러니까 이거는 리츠인데 RS는 이제 회사의 이제 브랜드고 회사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커머셜에 주로 투자하는 리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커머셜이라고 하는 게 주로 상업용 부동산에 주로 이제 대출하거나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면 그걸 가지고 이 리츠를 산 투자자들한테 수익 분배금을 돌려주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다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배당고등 공격수의 특징은 공격적인 배당 투자자한테 적합하고 저희 기준으로는 8%가 넘어가면 공격수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많이 수령해서 그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복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형태의 전략을 갖는 게 배당 공격수고요. 주가 급락 시에 집중 매수했을 경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주가 급락하면 배당 수익률이 극도로 높아지는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집중 매수해 볼 법한 애들을 주로 이제 배당 공격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조건에 맞는 종목으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이제 RS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를 골라봤습니다.
네, 이 회사 이제 보통 이제 투자할 때 보통 뭐 이렇게 리츠라는 게 이게 상업 시설을 하거나 또는 헬스케어를 하거나 뭐 그럼 헬스케어 리츠가 되는 거고 뭐 이런 형태 뭐 그다음에 뭐 유틸리티에 주로 집중 투자해서 아메리칸 타워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틸리티에 집중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뭔가 임대 수익이 나오면 그걸 분배금을 주는 형태의 리츠도 있고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약간 상업시설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상업시설에 투자했다가 여기서 돈을 날리거나 못 받거나 떼이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리스크들을 얼마나 잘 핸들링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RS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이름이 너무 기네요. 좀 줄여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RS 커머셜 리츠? RS 커머셜 리츠. 리츠. 그래서 여기에 포트폴리오, 그 회사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좀 보면 일단은 여기 보면 포트폴리오 100% 중에 98%가 뭐 이렇게 보면 시니어 모기지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순위 모기지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 선순위. 그 후순위 밑에 있는 건 후순위라고 보시면 되고 선순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대출을 해줬는데 어떤 데 회사에도 담보를 가지고 해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선순위로 그거를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순위 채권이라고 해요. 그 다음이 후순위 채권이겠죠. 2순위, 3순위 뭐 이런 후순위 채권이고 이 사람들 거 다 갖고 나면 마지막에 주식 투자자들한테 그 돈을 돌려주는 이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의 비중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출을 해주거나 뭔가 그 담보로 잡았던 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원금 자체를 회수하는 데는 리스크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로 어디다가 이렇게 많이 좀 하고 있냐? 그럼 이렇게 많이 나눠 있죠. 뭐 호텔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로 뭐 산업시설도 있고 하는데 주로 오피스, 그 다음에 멀티패밀리 이렇게 돼 있죠. 오피스의 40%니까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상업시설들 해가지고 빌려주는 거예요. 기업들한테 빌려주고 가지고 근데 기업 문제는 이제 통으로 다 임대를 해서 통으로 다 사서 임대를 주는데 임대가 안 들어와요.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줄고 안 좋겠죠. 그러니까 경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부동산 투자 신탁이나 리츠나 이런 것들이 한 2년 정도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헬스케어 섹터도 안 좋았고 뭐 부동산 쪽도 안 좋았고 커머셜 쪽도 대부분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꾸준히 줬어요. 주가가 떨어져서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상대적으로 있는데 조금은 이제 올해랑 내년도에는 조금 더 회복되는 이런 쪽으로 많이들 지금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에 주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주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멀티패밀리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공용 시설. 그러니까 이제 뭐 콘도미니엄이라든지 아파트 이렇게 여러 명이 사는 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으로 해서 이제 임대를 주고 수익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이제 배당하는 이런 구조들. 그래서 안정적인 구조들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지역별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다 나눠져 있어서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 분산 측면에서 보면 그냥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배당을 우리가 편입하려면 세 가지 체크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회사가 꾸준히 배당을 했던 회사냐, 중간에 빼먹었거나 뭐 띵겨 먹었거나 아니면 줄였거나 이런 회사는 배당의 안정성이 없으니까 그걸 첫 번째 체크하는 거고, 두 번째, 배당을 지급하는 거에 원천이 되는 거는 매출하고 이익이거든요. 얘가 깨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걔가 늘어나고 있냐. 세 번째, 과거의 전체적인 배당 수익률을 통해서 내가 어느 시점에 진입했다 팔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거, 이 세 가지 흐름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사의 배당 정책을 우리가 봤더니 조이스탁에서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별점 5점 만점에 4점 만점, 4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배당주 중에서 우리가 기준을 보통 뭐 한 3.5 넘어가면 뭐 무난한 괜찮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4점이니까 뭐 배당주로서의 매력들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 아래 있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최근 작년도 데이터라고 연간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 주당 배당금, 배당 성향의 데이터를 쭉 봤더니 배당 수익률이 일반적으로는 보면 한 8%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좀 높았을 때가 11%. 배당 수익률이 높았다는 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2020년도에 그 다음에 22년도에 보면 14%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됐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주당 배당금은 보면 조금씩 계속 올렸어요. 올려고 이제 작년에 워낙 실적들이 재작년하고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멈춰 있긴 합니다. 근데 배당을 안 주진 않아요. 이런 리츠의 특징들이. 그래서
뭐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상 배당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배당 내역을 이제 과거 걸 봤더니 2023년도, 작년도에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프리퀀시에 보면 쿼러리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분기마다 배당했다는 거거든요. 0.33달러씩 분기마다 배당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뭐 스페셜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배당 타입이 뭐 이게 정기 배당이냐 아니면 이렇게 스페셜한 거냐. 스페셜한 건 특별 배당이라고 해서 돈을 더 벌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더 찔러주는 배당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크게 많지는 않아요. 정기 배당에 비하면. 그러니까 분기 배당이 0.33인데 스페셜 배당이 0.02니까 거기에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큰 배당의 덩어리 차이는 없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이 4번 있었잖아요. 레귤러하고 같이 가면서 0.01을 추가로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합치더라도 어차피 0.08밖에 안 돼서 약간의 배당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거지, 올해 만약에 2024년도에 스페셜 배당을 안 준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배당 수익률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귤러 정규 배당을 분기마다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배당 원천인 매출과 이익을 좀 체크해 봤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순이익이 많이 안 좋아졌죠. 많이 안 좋아지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지금 2023년도에 이제 뭐 결산제 데이터가 곧 나올 텐데 매출액이 이제 1억 달러 정도, 9,900만 달러고 마이너스 7%, 이익이 0.25달러로 56% 반토막 났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도에는 좀 크게 반등을 해요. 그래서 매출액은 이제 소폭 줄지만 이익이 0.94달러로 과거 대비했을 때 거의 회복해 나가는 거고, 2025년도에는 1.1에서 1.2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과거에 이 회사가 이익을 냈던 1.2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배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뭐 2023년도에도 주당 순이 0.25달러인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뭐 분기마다 0.33달러씩 해서 1.3달러 이상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에 그 정도 배당을 한다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예상으로 배당했을 때 현재 주가의 시가 배당률이 몇 %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배당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지금 이제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이 9.7 시가 배당률이, 최고가 19.1, 최저가 7.6인데 19.1일 땐 요때는 지금은 최근 10년 내는 다 똑같아요. 어느 기업이나 다 코로나 때 주가 급락하면서 시가 배당률이 완전 급등하는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고 사실 제외하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몇십 년에 한 번은 나오겠지만 또 올해 나온다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19.1%였고요. 예상 배당금 계산해 봤을 때 그냥 1.34달러로 2023년 작년하고 똑같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10.12달러 1월 9일 종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13.2%니까 상당히 높은 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균이 9.7이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시가 배당률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시가 배당률이 이렇게 높을 때 주가가 싼 거고, 이게 맨 밑에 시가 배당률이 바닥에 붙었을 때 이때 있잖아요. 6에서 한 7% 정도 되는 요 시점은 주가가 제일 비싼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7% 시가 배당률이라 하더라도 고배당이라고 생각하고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당으로 계속 들어오지만 주가가 떨어져서 그게 계속 고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시가 배당률만 보고 투자하셨다가는 주가가 떨어져서 그 손실 때문에 배당으로 벌긴 했지만 이렇게 아쉬운 구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가 배당률을 보실 때 과거에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 자체뿐만 아니라 과거 대비 평균보다 좀 높은 상태가 있어야 좀 더 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이 요 가격까지 올라와 있는 거, 요 파란색이 시가 배당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이 여기 지금 얘가 지금 묶고 있는 요 정도 시점이 아마 요 코로나를 제외하면 최고치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이 아마 1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이 13.2%니까 거의 육박한 거 있죠. 그러니까 요 시점에는 다시 14점 몇 % 정도 됐고. 그래서 이제 그걸 역산해서 계산해봤을 때 매수해볼 만한 가격대가 9달러에서 10.3달러 사이, 그러니까 9에서 10달러 정도 사이에서는 살 수 있다. 근데 10하고 9 차이는 벌써 주가가 한 10%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19.9 이렇게 살 수 있겠지만
뭐 9.1에 사시는 분들은 훨씬 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10달러 밑에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9.9, 9.8, 9.7 이렇게 떨어지면 그 사이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관련해 갖고 저희가 뭐 이런 부분들은 커뮤니티, 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에다가 미리 저희가 나중에 매수합니다라고 하면 거기다 공개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실제로 매수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10달러가 깨지면 매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당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부분들은 보실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 주소를 저희가 댓글에다 링크로 달아드렸으니까 그 댓글 그러니까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도는 배당 수익률이 9% 정도까지 떨어지는 그 가격을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네, 14.8달러 정도예요. 그래서 한 15달러 정도 선, 14에서 15달러 선에서는 매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트에도 저희가 표시를 좀 해드려 보면 매수 가격은 9에서 10달러에 사면 배당 수익률로 괜찮을 것 같고요. 매도는 메뉴에 있는 14에서 15달러 수준, 그 사이에서는 매도하는 형태의 전략을 잡으시면 아마 배당 공격수로서 높은 배당률과 함께 조금 이렇게 좀 좋은 배당주 대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걸로 새로운 우리 배당 공격수 종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